예술은 알지만 예술을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찾아갑니다. 첫 번째 방문 문화신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신방러 김디. 안녕하세요. 문화알못 박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걸 몇 분이나 듣고 계실지. 저희끼리 예상하기는 지금 한 50분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요. 50분이요? 네, 아니면 이제 큰일이죠. 저희 한 사람당 한 10명씩. 그렇죠. 해서, 한 사람당 일단 네, 10명씩. 50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당 50명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건 나중에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일단 저희가 문화신방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요즘에 그 세대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세대들을 보니까 예전에는 관계가 다 끊어진 세대였는데 섬처럼 흩어진.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이나 지금의 세대들은 다시 관계를 찾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다른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에서, 그래서 뭐 SNS라든가 요즘 이런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관계성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신방하면 무슨 뜻일까요? 신방. 찾아가서 만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인터넷과 디지털 세계에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나기를 원하죠. 그게 이제 팟캐스트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팟캐스트를 우리가 시작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감기가 찾아와서. 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화를 찾아가는. 네. 그래서 문화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러한 팟캐스트를 통해서 열면 사람들이 우리를 신방오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문화 신방이라는 마음,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하게 됐죠. 네. 네. 한마디로 미디어로 소통하는 세대들에게 맞습니다. 문화로 찾아가는 그렇죠. 방송인 거죠. 네, 우리는 문화를 찾아가고 그들은 우리를 찾아오고. 네. 이런 아마 우리 그 카피대로 예수는 알지만 네. 예술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문화 많이 즐기고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누리고 하는데 그거는 뭐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재미나게 들을 수 있고 좀 편하고 친근한 그런 방송이 좀 크리스찬 사이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걸 우리는 좀 지향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고 재미나고 친근한 방송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무슨 방송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어보시면 그럼요. 한 100회 정도는 들으셔야 네. 되지 않을까 100회 정도 때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100회 때가 아마 주님이 오시는 날일 거예요. 그때까지 오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막 던지는 방송. 네, 이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프로 신방러로 본인을 소개하셨는데 네네.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신방을 대신 다니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다니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화의 각계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고 그러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정보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오는 그런 열심을 내겠다는 마음으로 프로 신방러라고 했는데 문알못은 무슨 뜻이에요? 문알못은 아마 아재 개그에 익숙하신 김디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뜻을. 그런가요? 문화를 알지 못하는. 요즘 알못 붙이는 게 약간 유행이거든요. 그 정도는 압니다. 그래도 프로 신방러, 문화 신방.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문화를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박디는 무슨 의미예요? 제가 직업이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라 박디. 디자이너라서 D인데 네. 문화를 잘 모르네요. 네, 학점 D가 아니라.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네. 네. 저는 그냥 디렉터로 D거든요. 네. 그 마커스라는 그 대표를 사임한 다음에 사람들이 저를 뭘로 불러야 되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준영 씨, 뭐 그냥 부르기 뭐하다 보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뭘 크리에이티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김준영 디렉터, 그래서 김디 이렇게 줄여서 부르게 됐습니다. 김준영 디렉터님과 또 박은실 디자이너가 함께 또 방송 시작하게 되었네요.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네, 마침 또 오늘 날짜가 특별한 날짜예요. 그러게요. 네, 저희가 또 첫 방송을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네, 성탄절. 메리 우리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날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 의미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그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첫 방송을 이날 하면 의미가 있겠다. 우리가 처음이라는 그 시작을 성탄절과 같이 하면 좋겠다 시작해서 우리가 이 방송을 성탄절에 하게 됐죠. 저희 방송하는 날이 공휴일로 지정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네, 막 던지는 방송. 네, 오늘도 막 던지시는데 투수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1회 전에 또 0회로 같이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문화신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의 문화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각 회의 주제를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주차마다 좀 영역을 좀 달리해서 네. 저희가 가려고 하고 어떤 영역인지 좀 소개해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정해진 영역이 영화. 영화. 네, 영화 많이들 보러 다니시잖아요. 근데 진짜 영화는 네. 크리스찬이 어떤 영화를 봐야 되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맞아요. 봐도 되나? 막 이런 거. 이거 사탄 문화 아니야?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평점을 많이들 보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누구 추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추천 많이 있고, 네. 목추 많이 가죠. 목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그걸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많은 질문들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봐도 됩니까? 어떤 게 기독교적인 영화입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영화. 그 다음에 영화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누리는 게 또 뭐 있을까요? 글? 책? 역시 다르시군요. 제가 북디자이너여서 책에 좀 관심이 많아요. 네. 글보다 조금 더 사람들이 편하게. 글보다 조금 더? 문화? 음악? 그렇죠. 음악. 네. 또 음악도. 네, 음악 관련해서 또 우리가 또 하게 될 거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 글을 주제로 또 우리가 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4주가 있잖아요. 네. 마지막 주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들을 공연도 다룰 수 있고 미술도 다룰 수 있고 다양한 그때그때마다 또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문화 그런 예술적인 부분들을 다루려고 하고요. 일단 고정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영화, 글, 음악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3가지의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계획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각 테마별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네, 일단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먼저 김디님이랑 저랑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처음입니다. 처음. 네. 네. 오늘도 처음이죠 우리가 첫 그쵸. 방송. 처음은 항상 언제나 특별한 것 같아요. 설레고.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요? 전 처음 하면 무조건 그 생각부터 나는데요. 그렇군요. 네. 저는 기억이 날까요? 언제죠? 광복 직후였나요? 광복 직후. 왠지 부정할 수가 없는 기억합니다 저는. 네,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었어요. 네, 어쨌든 처음 하면 설레죠. 설레고 뭔가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막연하고. 불안하고 막연하고. 그렇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처음에 맞아. 그 결혼식 할 때도 처음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식. 맞아. 그러니까요. 2번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2번의 기회는 글이 많이 오지 않고 또 안 오는 게 좋은 거고. 네. 네. 그런 막연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좀 처음하고 익숙해요. 처음이란 단어가. 왜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살아온 인생 안에서 처음 새로 시작한 게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새로 제가 디사이플스라는 단체를 처음 설립할 때도 설립 멤버로 같이 하게 됐고 마커스라는 단체도 제가 처음으로 설립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어떤 회사들이나 하는 일 중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익숙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첫 방송 새로운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이것도 처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설레지만 약간은 익숙한 어떤 사명과 같은 그래서 왠지 무뎌진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정말 김디님 친구분들은 네. 굉장히 뭔가 익숙하고 오래된 조직에서 오래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맞아요. 처음을 느끼기 힘든 시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처음 시도를 많이 하면서 사시는 스타일이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안주해지지 않고 맞아요. 젊게 네,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일 제가 동안이에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아하. 네,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죠. 근데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안주해 있어서 배도 되게 많이 안주해져 있고. 안주로 네, 가득 차서 안주하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그 친구들보다는 새로운 생각도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 도전 정신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좀 처음이라는 그런 익숙한 것이 되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좋은 것 그러게요. 같아요. 처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를 안주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좋은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결론을 멋지게 내리시는군요. 네. 역시 박대님입니다. 여기 박대님은 어떠세요? 처음? 저는 이제 최근에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 겪는 일들이 참 많아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난주에 처음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이제 우와. 지인들하고. 그래서 독서 모임. 네. 네. 그래서 그 처음이 주는 설렘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 주는 설렘과 일상의 뭔가 새로운
힘이 생기는 느낌? 그런 걸 받았던 것 같아서 그게 생각나네요. 맞아. 처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활력소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맞습니다. 있어서 설레는 마음. 그러면 우리 이 처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이 문화 신방의 취지에 맞게 맞아요. 문화적으로 어떤 처음들이 있는지 우리의 비타민이 되는 그런 활력소와 같은 사람들이죠. 네네 네.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와 함께 이 문화 신방을 꾸려주시고 또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자, 우리 세 분의 작가님들이 저희와 이제 함께 하시는데 네. 우리 작가님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네, 여러분들은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두 네. 명의 미모의 여성분과 네. 굉장히 어떤 빨리 얘기해요. 주저하면 안 돼.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미남 작가님께서 맞습니다. 네, 자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안 막 보이는 던지는 그런 방송. 걸로. 네, 막 던지는 방송. 네, 좋습니다. 네, 먼저 한 분씩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민 작가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팟캐스트에서 이제 앞으로 영화 담당을 해서 영화 부분을 좀 재밌게 꾸려가고 싶은 국민 작가입니다. 네. 네. 우리가 닉네임을 다 하나씩 네. 가지고 있죠. 근데 국민 작가는 왜 국민 작가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되게 교만한 이름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네. 국가대표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이름에 국민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음. 이름 따라서 국민 하다가 국민 작가가 됐어요. 네. 네. 정말 국민 작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영화를 함께 영화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 네. 분야죠. 네, 영화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국민 작가 모셨고요.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오늘 작가입니다. 네. 뭔가 감성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감성적인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책을 읽어가는 사람이라서 같이 쉽게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같이 소개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을 기반으로 해서 글과 관련된 네. 모든 그런 것들을 다루시게 되는. 근데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 작가님은 이름에 국민이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오늘 작가님 혹시 오늘 성함이 오늘이신지 오늘만 살다 가는 건지. 네. 왜 이름을 오늘로 오늘 작가로 닉네임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계속해서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청춘이기 때문에 청춘, 내일 내일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몰라서 일단 오늘은 오늘 작가로 살자 해서 오늘을 작가라고 좋다. 이름을 지었어요. 욜로. 그러네. 까르페디엠. 까르페디엠. 똑같이 욜 작가, 욜 작가. 네. 욜 작가네. 네, 아주 좋아요. 네, 오늘 작가님 모셨고요. 네, 다음. 네,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여러분의 고막을 책임져 드립니다. 고막 작가 이윤철. 벌써부터 고막이 간질간질한데요. 옛날에 그 이종환의 우리 네, 그래도 안녕하세요. 방송인이에요. 아주 연륜이 느껴지는 목소리. 예, 감사합니다. 네. 플레이리스트라고 딱 말씀해 주시니까 느낌이 딱 왔어요. 음악에 대해서. 그렇죠. 저랑 방송 듣고 방송하고 나면 플레이리스트가 바뀔 겁니다. 오. 어떻게 바뀌나요? 대단한 자신감. 되게 대단한 자신감 같은데 이게 아. 임상 증거들이 있어요. 네. 네,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또 네. 음악을 또 책임져 주실. 저 정말 기대되는 게 제가 사실 문알못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음악도 사실 그냥 유명한 거나 아니면은 그냥 좀 그냥 잔잔하게 듣기 좋은 것만 듣는데 약간 알고 들으면 좋은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걸 좀 음악의 맞아요. 의미도 알려드리고 실은 이제 팟캐스트는 음악을 직접 들려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대신에 음악에 얽힌 얘기 또 음악에 얽혀 비하인드 있는 스토리. 주변 얘기들 재밌죠 그런 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도 많고 그러게요. 또 음악에 얽힌 이슈도 크리스찬 맞아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거리도 많이 좀 해보려고 해요. 너무 네. 기대되네요. 그러니까 음악도. 뭐 음악에 대해서 좀 더 그러면 음악부터 좀 어떤 처음에 대한 주제와 또 어떤 건지 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들어볼까요? 그렇죠. 우리 처음 그러면 보통 음악을 뭐 대부분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던 시절서부터 맞아. 엄마 품속에서부터 음악을 듣지만 사실 제일 처음에 생각이라는 게 생기면서 듣기 시작한 음악들 기억나세요? 우리 김대리님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떤 음악이 좀 기억나세요? 음악이라는 개념을 배우는지 모를 그렇죠. 정도로 음악이라는 게 그래요. 화성이라는 것도 있고 뭐 멜로디라는 것도 있고 요소 음악의 3대 요소 음악 시간 아니에요. 네. 그 3대 요소가 있는 건 3대 요소가 있다고 배우지만 우리가 딱 이 노래 정말 좋아라고 제일 처음에 인지했던 가요나 팝이나 CCM이나 어떤 노래들이 있으셨는지. 전 처음 들은 거 생각나요. 전 찬송가예요. 어떤 거 전 들으셨어요? 모태신앙이라 교회에서 들었던 찬송가. 무슨 찬송인지 기억나요? 그건 안 나는데 어쨌든 찬송가. 와. 어쨌든 찬송가. 그러게 나도 모태신앙인데 왜 난 찬송가 그러니까 나도 모태신앙이네. 그치. 저도 뭐
비트보트 신앙은 아니지만 찬송가를 제일 처음에 들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뽀뽀뽀 유치원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딩동댕 유치원 노래. 막.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 그런 것도 기억이 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기억날 수도 있고 생활 속에 음악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그 음악 쪽은 얘기는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일단 처음에 겪었던 경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방이 형 방보다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불을 끄면 굉장히 무서웠어요. 뭐 저를 보시면 못 믿으시겠지만 네, 어릴 때 딱 불 꺼놓고 제일 처음에 이러면 대충 연령이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금성 라디오가 예전에 있었어요. 금성 골드스타. 골드스타 라디오. 네, 라디오를 틀면 나왔던 프로그램이 별이 빛나는 밤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혹시 DJ 그때 누구예요? 그때 이문세. 나이 확실하게 나도 이문세. 누구니까? 유인나. 유인나. 진짜요? 유인나. 대박. 유인나는 별밤 아니에요. 유인나 별밤 했었어요. 별밤 네. 저 때는 박경임이었고 박경임. 박지연 저 어렸을 때 이제 이문세 그만한다고 다 울고 저 라디오 콘서트 DJ 했던 거. 유인나밖에 몰라요. 아니 박대님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문세랑 그 다음에 박경림이었나? 뭐 아무튼 과도기. 이휘재였던 것 같은데 이휘재였나요? 이휘재였나요? 하여간 뚜렷하게 기억이 안 남을 수 있는데 그때 깜깜한 밤 엄마는 옆방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옆방에서 주무시는데 몰래 틀었던 라디오에서 소리새 나올까봐 이불 뒤집어 쓰고 들었던 이거 노래 제목 나오면 나이가 대충 밝혀지는데 벌써 다 나왔어. 이문세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처음 들었던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서면. 서면. 오집 네, 오집이에요. 오집입니다. 오집이 참 좋아요. 네, 광화문 연가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노래는 실은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이었어요. 세월이 가면. 맞아요. 그 노래 제일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의 기억이 지금도 평생 하나 남아 있어서 발라드는 어떻게든 습득이 되는 그런 음악이 좀 기억이 남아 있죠. 일단은 가요의 기억은 그렇고요. 팝의 기억은 좀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오래된 한옥집에 살았는데 이거는 제가 한 7살쯤 됐던 것 같아요. 7살쯤 오래된 한옥집에 살았거든요. 안국동에. 그 오래된 한옥집에 파이오니아 스피커가 있었어요. 저희가 잘 산 집은 아니었는데 오래된 스피커에서 어머니가 비틀즈를 가끔씩 들으셨거든요. 멋있으시다. 예, 지금도 트로트를 잘 안 들으시는데 비틀즈의 헤이주드를 매일같이 비만 오면 틀었어요. 비만 오면 아니 어렸을 때부터 좋은 노래 많이 듣고 맞아요. 자라셔서 아니, 이렇게 뭐 고막 작가가 고막이 되셨네요. 진짜 네, 발전이 고급 고막이 발달이 되실 됐네. 수밖에 없네요. 훈련이 그러네. 생긴 거랑 다르게 고막만 발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미남 작가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무슨 미남 작가. 말씀이세요? 네. 고막 작아 보이는데. 고막은 작아 보이는데. 고막 네. 작. 고막 작다. 고막 작다. 맞아. 네. 역시. 예, 헤이주드 노래 잘 아실 거예요. 뭐 가까운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헤이주드가 비만 오면 기억이 나요. 저도 그래서 지금도 저도 헤이주드를 지금도 찾아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막 얘기하니까 떠올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디 나갔다 오셔서 야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거라고 LP판을 딱 던져서 그게 맞아요. 마이클 잭슨의 어머니들이 클래스가. 저희 어머니 이제 스릴러 있는 앨범 어디서 들으셨나 나중에 물어봤더니 에어로빅장에서 에어로빅 나왔다 이게 무슨 노래냐 들어가가지고 그걸 사오셨다고. 시대가 근데 대단한 그걸 거예요. 알아보신 것도 되게 안목이 그러게요.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 나이는 더 티나나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하고 좀 다른 거죠. 요즘 그 저기 에어로빅장에서 나오는 노래하고 또 격이 다른 거죠. 아직도 에어로빅장이 있나요? 그렇죠. 에어로빅장이라고 있어요, 있어요. 하는 댄스. 에어로빅장이라고 줌바 댄스. 방송 댄스가 방송 댄스지. 방송 댄스 에어로빅장이라고 맞아요. 하나요? 요즘 맞아요. 케이팝들 많이 듣고 엄청 이렇게 많이 나오죠. 춤추니까요. 또 하나의 기억을 또 찾아보자면 들었던 기억의 마지막 편을 얘기해 보면 CCM 교회 음악에 대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근데 세련된 교회 음악에 대한 기억은 95년은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지금 이제 실제로 CBS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가스페라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낯선 분이 나오셔가지고 외국 음악을 들어주셨던 게 기억이 CCN 나요. 캠프는 양대. 그렇죠. 옛날에 이제 CCM 캠프는 95년도에 제가 저희 참고로 방송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방송 이제 10대부터 10대부터 50대까지 들을 수 있는 전 연령이 들을 수 네, 있는. 전 연령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인데 음악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얘기가 나오는데 95년도에 CCM 캠프가 생기기 전까지는 가스페라우가 계속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주말에 처음 들었던 곡 중에 하나가 마이클 W 스미스의 프렌즈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곡이 저한테는 평생 기억에 남는
곡입니다. 좋은 노래죠. 네, 명곡이에요, 실은. 네. 그 앨범이 그 프렌즈가 들어가 있던 앨범이 피처 퍼펙트라는 앨범이 체인지 어 월드라는 앨범이 있어요. 맞아요. 푸른색 계열의. 네, 푸른색 계열의. 옛날에 이게 우리나라에 이 음반이 두 종류가 나왔었어요. 삼성에서 음반 사업을 할 때 팝음반처럼 나왔던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인피니스라는 회사에서 아저씨들 얘기하니까 저기 지금 아니 저는 문알못이라서 지금 점점 안드로메다로 그렇죠. 그러게. 지금의 아니,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그렇죠. 이제 매번 이런 음악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오늘 이제 그렇죠. 오늘 이제 작가님 제 얘기하다 경험을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죠. 올드한 음악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충 나이가 너무 밝혀졌으니까 근데 그러면 과연 옛날 음악만 설렜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디님께서 처음이라는 게 무뎌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음악에 대해서는 너무 어릴 때부터 설레는 경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저를 설레게 만들었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 노래를 2010년이 넘어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우연히 지나가던 버스에서 심규선의 루시아의 꽃처럼 한철만 사랑을 줄 건가요? 명곡이죠. 그 전주가 그건 딱 알아요. 나와요. 그러니까요. 저 문알못인데 알아요. 맞아요. 나만 몰라. 한번 들어보세요. 신규선 씨가 가수예요? 네. 가수입니다. 네. 우리 세대의 벽을 허무는 건 특집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세대별 신방 특집이 찾아가겠습니다. 있어요. 신규선 씨. 네. 네, 이게 신선했었어요. 저에게 인디 뮤직을 옛날부터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노래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어떻게 꽃에다가 나를 대비할 수 있을까? 야 대단하다 싶어서 밤새 심교선 노래를 찾아서 들었던 와, 기억이 좀 나요. 고막 작가님은 소녀 감성이에요.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음악 경험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집에 요즘은 옛날에는 이렇게 스피커를 갖다 놓고 음악을 들었다가 한동안 헤드폰 썼잖아요. 네. 이어폰 쓰고. 근데 블루투스 스피커를 처음 샀던 날이 있었어요. B제품. B사의 제품을 샀는데 그거를 딱 아이폰이랑 연결해가지고 처음 연결해서 처음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이승환 씨 앨범 중에 어른이 아니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 다들 모르시는 노래이긴 한데 그게 베이스 라인이 정말 소리가 되게 묵직하게 들려가지고 그 노래가 딱 들렸을 때 정말 내 귀를 둘러싸는 그 둔탁한 베이스 소리가 딱 들렸을 때 나는 그 설레임 감정이 좀 있었죠. 요즘 음악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요즘도 여전히 음악을 들으면 설레는 감정들이 좀 있는데 옛날만큼 설레진 않죠. 근데 그래도 처음 듣는 새로운 음악에 대한 설레임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고막 작가님이 확실히 이 음악을 들으셨을 때 감동을 느끼는 그 감수성이 엄청 예민하신 것 그런 것 같다는 같아요. 느낌이 들어요. 네, 보면 그렇게 안 생겼는데. 미남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 엄청 미남이라서. 네. 그래서 이 감수성으로 앞으로 어떤 방송을 또 만들어가 주실지 또 기대됩니다. 저희에게 어떤 음악을 소개해 네, 주실지 맞아요.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은 국민 작가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저군요. 싶은데요. 네. 특별히 또 영화로 영화. 저희에게 많은 영화하면 또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려주실 좋아하죠. 텐데. 네.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 방이고요. 제가 집순이라서 집에 잘 안 나오는데 하나 나올 때가 극장 갈 때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가도 그 다른 나라에 있는 뭐 극장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가서 앉아 있고. 아 진짜요? 네, 그럴 정도로 우와. 극장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제 그 두 공간을 합치게 된 계기가 좀 있어요. 제가 작년에 프로젝트를 하나 샀는데 빔 프로젝트를 그러면서 이제 저 혼자 스크린 달아놓고 영화 보는 공간을 그냥 재미로 국민극장이라고 아, 이름을 국민 좀- 작가의 네, 국민극장. 귀엽다. 아주 좋아요. 이름을 맞아요. 지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막 영화 볼 때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국민극장 이렇게 막 올리고 막 그래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빔 프로젝트를 처음 산 날 집에서 틀었던 영화가 있거든요. 그때 그 처음. 네. 제 방이 극장이 되던 그 순간을 맞이한 영화가 위플래시라는 영화인데 그 드럼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 드럼 치는 그 영화요. 빡빡이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아니 근데 네. 정말 제 친구들이 디자이너가 많잖아요. 정말 좋아해요 그 영화를. 되게 뭔가 네, 감각적인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가 봐요. 지제는 왜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되는 느낌이라서 그냥 그게 약간 천재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냥 드럼 천재가 나오는데 드럼 천재가 좀 약간 미친 사람을 미친 선생님을 하나 만나가지고 이제 둘이 약간 이렇게 뭐
음악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14년도에 부산국제영화제 가가지고 처음 봤거든요. 근데 오래됐네요 이 영화. 네. 그러네요. 생각보다. 그때 그 야외극장에서 상영을 했는데 제가 야외극장에서 영화를 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2014년이요. 네, 그죠. 2014년. 그렇죠. 14년 전. 아, 2014년. 14년 맞죠. 내 나이가 뭐 100살인가? 아, 네. 하여튼 그래서 그때 처음 기억도 좀 나고 그리고 이 영화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처음 보고서 극장 가서만 거의 10번 가까이 보고 와. 진짜요? 네. 극장 10번? 저거 그 처음 같은- 들었어요 이런 거. 그 티켓을 다 인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와. 가지고 있는 티켓. 아니 인증해 10번을 주세요, 다 이거, 돈을 인증. 내서 봤다는 네, 거예요? 그 와. 뭐 난 그게 더 놀랍네. 아니 진짜. 시사회 한두 번은 당첨돼서 봤는데 나머지는 그냥 제가 극장 알고 보니 가는 거- 감독님이 아빠 막 이런 거. 아빠의 영화 이런 거. 감독님 10번. 오빠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감독님이 어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 라라랜드 만든 네네 맞아요. 네. 그 감독님이라서 아. 그 이게 첫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단편을 만들었다가 작품인데. 해외 썬댄스 영화제라고 거기서 이제 상을 썬댄스 받아가지고 장편 만들고 뭐 이런 영화인데 그냥 제가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보면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TV 틀어놓듯이 방에서 막 준비하면서 그냥 보고 그리고 음악이 나오는 영화인데 음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그렇죠. 재즈 음악이 네네. 많이 나오죠. 그렇죠. 본다는 네. 느낌보다 듣는다는 느낌도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라인은 되게 간결하고 단순하거든요. 주제도 그냥 뭐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영화도 아니고요. 근데 그냥 보는 맛, 듣는 맛 이런 재미가 있는 영화라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정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할 때는 그 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끌려. 네, 맞죠. 제가 남편을 좋아하듯이. 그렇죠. 정확하다. 남편 덕후. 네. 아니 뭐 이렇게 자주 본 영화 있어요? 여러 번? 박태님은? 전 그 정도로 막 10번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10번까지 본 영화 있나요? 저 7번 본 영화. 아니 다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주제가는 생각이 나요. 트루로맨스라는 그 곡이 나왔던 시티즌스의 트루로맨스 아, 나온 거 그게 한효주가 뭐지? 주연이었던 영화인데. 아 우리나라 영화? 뷰티풀 우리나라 영화예요. 인사이드. 그남 계속 뷰티 바뀌 인사이드. 아 뷰티 좋아하는 인사이드. 사람 아, 바뀌는 예, 그렇죠. 그 네. 영화. 그 왜냐면 그 화면의 미장센이 너무 아, 좋고요. 너무 아 맞아 그렇다고 저는 안 하더라고. 봤어요, 그 영화. 그거 되게 좋아. 음악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한효주를 사실 좋아해서 그치. 보기 시작하다가 아, 한효주 7번 볼 수 있는. 미장센이 좋아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악 좋아서 보기도 한효주는 하고. 안 바뀔걸요, 예, 그쵸? 한효주는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 한효주가 바뀌었으면 한 7번 안 바뀌었지. 그리고 제가 홍상수 영화를 좋아해서 홍상수. 홍상수 영화는 기본적으로 나오면 한 3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 그렇습니다. 소군 작가, 오늘 작가. 네 오늘. 근데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안 그 돼. 뷰티 인사이드 나중에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면 아주 좋은 영화예요. 제가 오. 보면서 조금 애매했던 게 이게 동성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바뀌는 사람이 좋다. 여자도 나와요. 제가 한번 국민 일단 작가도 안 보고 올게요. 보셨으니까. 네. 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될까? 이 감독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게 이렇게 바로 문화신방 했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신방 너무 가다 보면 나오는 궁금하더라고요. 이야기. 좋네요. 근데 저는 사실 영화 이렇게 하자고 하셨을 때 그냥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그냥 영화 뭔 얘기할까 했을 때 그냥 생각나는 건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그냥 쭉 하려고 그랬거든요. 안 좋아하는 영화요 갑자기. 영화. 네. 우리 국민 작가 한효주 싫어하는 걸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아, 아니면 한번 한번 보시고 좋아하는 좋은지 영화 싫은지. 아니 좋아하는 영화 중에 비슷하거나 닮은 영화로 아, 뭐 그래도 연결해서. 되겠네요. 그래도 중요한 건 네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맞아요. 맞아. 자기 마음이죠. 뭐. 그럼요. 작가 일단 마음, 한번 작가 보고 마음, 올게요. 작가 마음. 그럼요. 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추천은 네. 받습니다. 여러분들 추천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영화를 이만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되게 좋은 영화를 많이 아실 것 같고 궁금해요. 그래요, 맞아. 그걸 또 던져주셨을 때 우리가 또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하는지 같이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또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네네. 우리가 쥐잡듯이 물어보면서 또 아, 너무 좋네요. 네, 정보를 또 좋습니다. 딱딱 캐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이 정도로. 네. 다음 오늘 작가님 마지막으로 얘기 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제가 책을 제일 좋아했던 시기가 있어요. 책을 제일 많이 읽었던 시기가 사실 중학교 이전이거든요. 그때 지금은 사실 그만큼 읽지 않고 그래서 그때처럼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지고 싶었던 책이 있는데 그게 사실 제가 밤을 샌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밤을 샜던 저 대신 밤을 샜던 책이에요. 책 구하려고요? 아니면 책을 읽어주느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책을 직접 쓰셨다. 옛날에 아이북이라고 이게 상호명 말해도 되죠? 네네. 아이북이라고 일주일에 두 삐처리 할 거예요 권씩 나중에. 예. 두 권씩 이렇게 매주마다 로테이션이 도는 그런 책 아.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사진 못하는데 대여해주는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어린이 책을 대여해주는. 네, 그 연령대에 맞게. 근데 그때 여우의 전화박스라는 동화책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림도 되게 예쁘고 그림 되게 아기자기하고 파스텔로 작업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얘기가 너무 그러니까 좀 슬픈 얘기거든요. 슬프면서 아름다운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이 책을. 그때 몇 살이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유치원.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생. 저학년. 네, 저학년 3, 4학년 정도 됐었는데 보내기가 싫은데 아빠가 그때 그래서 그때 컴퓨터로 그 책을 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남겨주셨어요. 와. 그리고 아버지 다크서클 내려오셔서 반납하시고. 아빠한테 네. 잘해야 되겠네. 네, 제가 정말 아빠가 진짜 좀 딸바보처럼 되게 많이 진짜 해주셔가지고. 감동이다. 진짜 그럼 내용이 지금도 기억 다 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책이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봤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 여우와 아기 여우가 있는데 아기 여우가 병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여우가 너무 슬퍼서 막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어떤 아이가 통화하는 걸 듣게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서울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프셔요. 그래서 엄마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엄마 여우는 내 아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아이가 전화할 때 맨날 찾아왔는데 어느 날 그 공중전화 박스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왔는데 공중전화 박스가 원래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엄마 여우가 공중전화 박스로 이렇게 둔갑. 네, 둔갑. 꼬리가 9개였네. 꼬리가 9개였어. 변해서 그 아이의 말을 들어줘요. 직접. 우와.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이제 서울로 갈 수 있게 됐어. 이제 엄마 볼 수 있겠다 하면서 그 아이가 떠나는 마지막 통화였던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엄마 여우가 그 자기 아이한테 이미 하늘로 간 아이한테 엄마가 요술을 부렸어 이러면서 엄마도 이제 많이 따뜻해 이러면서 이제 동화가 끝나는 건데 이 좀 슬프고 애잔한 감정이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 그림을 다카시 가즈미라는 작가님이 그리셨는데 일본. 네, 지금 봐도 너무너무 따뜻한 감성의 그림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은 비슷할 텐데 저거보다 더 어린 2살, 3살 아이들에게 완전 히트한 스테디셀러가 있어요. 어떤 책이에요? 달림안녕. 달림안녕이요? 그게 뭐예요? 저 처음 진짜? 들어봐요. 그거 그냥 달림 떴다가 지고 뭐 그런 거 근데 아니에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 모르겠어요. 저는 어른들이 보면은 이 책이 그냥 뭐 달림이 있다, 뭐 해 뜨면 없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달림에서 달림 안녕 그리고 또 뭐 다음 넘기면 또 안녕. 하여튼 그런 책인데 일본 작가 그것도. 근데 근데 곧돌이 애들이 너무 좋아해. 맨날 그거 보는 거예요. 신기하다. 맨날. 그림이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뭘 그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3살 때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읽고 다른 집에 주잖아요. 네. 또 똑같이 애들이 너무 그 책이 너무 스테디셀러예요. 달림 어떤 영적인 기운이 있는 게 아닌가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봐야 그 책만 되겠네요. 읽어주시면 달림 안녕. 우리 협찬 받아야 되는 거야. 달림 안녕. 출판사 관계 너무 없음을 궁금하다. 밝힙니다. 맞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책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제가 진짜 엄마한테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한 6살, 7살 때 집 앞에 나가는데도 책가방에 책을 넣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전 저런 적 없어요. 근데 저 지금은 진짜 그렇게 책을 안 읽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따뜻한 어떤 기억, 애잔한 기억,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도 느끼고 나중에 돌아보니 아버지의 사랑도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분의 작가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타고난 그 감수성이 각 분야에 있으시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또 되게 어렸을 때 경험이 중요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처음 그러게요. 느낀. 그러니까 뭐든 다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경험을 하느냐.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음악학을 하시는 분들이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하트 뮤직이라고 발음이 좀 이상한데, 네, 정확하게 13세에서 24세 사이에 들은 음악이 인간의
뇌와 마음에 남는다 그래서 그 음악으로 평생을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지났네. 나 그때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감수성도 정말. 예민하기도 하지만 그때 근데 이게 음악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접했던 영화, 그때 접했던 책.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지금도 시네마 천국을 여전히 좋아하니까. 근데 그런 우리 똑같은 애들은 거죠. 지금 그 입시 때문에 그렇죠. 음악이나 안타깝다. 미술, 네. 영화 이런 걸 접하지 못하고 시험 준비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못 전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청년들에게 우리가 지금 그 갈망을 채워주는 맞습니다. 그런 문화 신방.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새로운 관점으로 처음 접하는 문화들을 많이 그렇죠.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양이란 단어를 알지만 교양이 없는 당신에게 교양이 없는 거죠. 막 던지는 방송. 유머란 단어는 알지만 그래서 그런 뭐 재미나게 친근하게 좀 이걸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네. 좋겠다. 뭔가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런 거보다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네. 재미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고막 작가님과는 함께 음악 얘기를, 국민 작가님과는 영화 얘기를, 또 오늘 작가님과는 글에 대한 얘기, 책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눠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씩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계속 등장을 하지만 작가님들은 이제 뒤에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 주시니까 그렇죠. 네. 그 이제 대본과 글로서 네. 그리고 게스트들로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청취자들을 하시니까. 만나시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재밌는 영화 그냥 재밌게만 보지 말고 한 번씩 좀 생각을 같이 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들 그리고 추천해 주시는 영화들 들고 와서 네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각도로 좀 네, 생각해보고 네. 네 그렇게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막 작가님의 얘기 네, 한번 뭐 제가 들을게요.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방송 듣고 플레이리스트 만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곡을 좀 같이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이슈와 맞춰서 또 얘기를 좀 나누고요. 가능하면 음악에 얽힌 우리 DJ 분들과 또 저는 글만 쓰는 게 아니고 게스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누가 이야기도 좀 나누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처음 듣는 말씀이십니까? 네, 하여간 나오기로 했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끝나면 어느샌가 모르게 자기 스마트폰에 플레이리스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좋은 멋진 말이네요. 네. 네. 네, 오늘 작가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저도 지금 책을 계속 읽어가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주변을 봤을 때 책을 쉽게 이렇게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다들 워낙 바쁘고 상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주에 한 번, 뭐 아니면 조금 더 길게 한 번 이렇게 오니까 그 시간에서라도 같이 좀 책 한 권 같이 읽고 같이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김디님은 어떤 각오로 네. 이 방송 시작하시나요? 계속 뭐 중간중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좀 크리스찬 젊은이들 여기서 젊은이라는 것은 20대부터 뭐 50대까지 좀 즐길 만한 방송이 없더라고요.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쵸.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우리는 또 기독교인들 항상 뭐 신앙 뭐 하면 또 신학 뭐 믿음 뭐 이러니까 뭔가 배워야만 되고 뭔가 되게 좀 신중하고 막 이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문화라는 것 예술이라는 것은 뭐 호흡과도 같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들으면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조금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좀 열리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송이 된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태까지 배워오고 공부하고 해왔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박대님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뭐 말 그대로 문알못이니까요.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뭔가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참 분별을 잘 못하면서 여러 문화들을 그냥 흡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겸손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배우면서 배우는 마음으로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저랑 지식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많이 질문하면서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문화신방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또 영화, 음악, 글뿐만 아니라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궁금해하는 많은 문학의 이야기 또 작품들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매주 업데이트를 이제 목표를 가는데 그렇게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계속 문화신방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신방러 김디 문알못 박디였습니다. 다음에 또 또 만나요. 만납시다, 여러분. 되게 뭔가